이어서 한반도 통일 대비 남북한 해군 통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군대학의 이정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정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대학 전쟁연습 교수 이정근입니다. 한반도 안보전략원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성봉선 이사장님, 홍성엽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랜 친구인 유시정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일기 남북해군 통합방안입니다. 사실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 제 기억 중에 하나를 꺼내보면 1993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외교안보 수석 참모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선거 직전에 수색에 있었던 국방대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캠프에 합류한 점을 사과하신다면서 제자들을 여의도로 불러서 저녁을 사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분은 선거 후에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도 근무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7년 9월 9일 소위 구구절에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니까 벌써 74년이 지납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그 자체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보다 더 경직되고 심각한 한계성을 가진 북한 전제주의 봉건 왕조 체계는 아직 붕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체제는 언젠가 반드시 붕괴될 것이므로 통일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이런 연구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서 통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실체 또는 국가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국제법적인 사건 또는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의 통합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분별로서 전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있어서의 통합은 특수관계에 입각한 내부적인 통합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인 두 국가 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습에서든지 통합은 정치, 경제 등 사회 제 분야를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분야는 이론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통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군사통합은 정치 통합의 하위 수준이지만 국가 사회 재반 분야의 통합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통합의 정의는 두 개의 군사력이 효율적으로 군령과 훈령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합치는 과정이며 하나의 통합된 군사력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군사통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통합은 특수관계인 한국과 북한의 이질적인 군사조직체를 하나로 결합하여서 통일한국의 새로운 군사조직체로 군정, 훈령을 일어나는 통합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해군통합은 이러한 군사통합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통합이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면 산술적으로는 군사통합은 군사력 점령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때로는 군사력의 감축을 감소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군사통합이 불안정하면 예멘의 경우처럼 정치통합, 즉 통일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기혈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거나 사회문화통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군사통합이 완벽하면 사회갈등이 폭력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일저항 세력 또는 사회갈등 세력의 군사력 동원 비밀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군사통합은 여타 분야의 통합에 기여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통합 요소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통합에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저는 해군 통합을 위한 요소로 군사력 구성 요소와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참고해서 선정을 했는데 무용 요소와 유형 요소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사력 구성 요소 중에서 무형 요소로는 8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과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5조에서 북한한 노동당 규약 제46조에서 그리고 북한 헌법 제4장에서 각기 군의 존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부 법령 내용들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목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 군사력 규모와 수준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일원화된 군 지휘체계와 조직인데 군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원화된 군 조직체계, 지휘체계, 조직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업무 수행 제도와 절차와 군 문화를 통합해야 할 요소를 선정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군의 전투력 제고에 필요한 정신전력과 사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군사교리, 일곱 번째로는 각종 장비나 무기체계 개발 및 정비와 관련된 능력,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군사교육체계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무용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엔 군사력 구성 요소 중에서 유형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의 병력인데요. 현역뿐만 아니라 정교한 동원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기체계 또는 무장인데 장비나 물자, 수리 부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와 시설입니다. 군의 토지와 시설은 거주용, 수리용, 훈련용, 기타 수많은 용도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 군사통합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요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형 요소로는 군사통합 대비 사전 연구를 통한 계획 수립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휘권 일원화 및 군사통합기구 설치입니다. 독일은 인수 시작 전에 동독군 장군 전원을 퇴역 조치시킴으로써 동독군의 지휘권을 무력화시켰고 이어서 동부지역 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수 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부대 인수 및 해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동독군 청 부대를 1460개 부대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부대를 해체하고 미해체 부대들도 축소 과정을 시켜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방위산업 및 기술입니다. 사실 동독은 소련의 통제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독의 대부분 방산업체는 폐쇄되었고 극소수만이 민소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방비 삭감 및 장비 감축 등의 소요에 따라서 서로 측 방산업체도 상당히 많이 도산되었다는 점인데 우리의 방산업체도 사전에 판로를 다양화한다든지 그 시기에 필요한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형 요소입니다. 병력 규모 및 결정 인수와 관련된 요소들인데요. 통일 직전에 서독군은 병력이 48만 8천 명에 달했고 동독군은 17만 3천 명으로 통합 시에는 66만 1,000명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병력 규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는 소련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양대 회담을 통해서 37만 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7만 명은 통일 이전 서독군 규모보다도 적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통합 단계에 들어가면서 8만 3천 명은 통합 이전에 병력 조치시켰고 최초 인수한 병력은 9만 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800명, 12%만 선발해서 연방군으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서독권 자체 경력도 함께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일한국군 건설 시에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비와 물자의 인수 그리고 처리입니다. 병력이 37만 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보다 성능이 뛰어난 서독 연방군의 장비와 물자만으로도 충분히 무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독군의 장비와 물자는 대부분 폐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독이 통일 이후에 인수한 장비와 물자는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 항공기, 함정 등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인수한 이러한 장비 처리 시에 적합성이나 고려성 등을 경제성 등을 고려 요소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군은 주요 전투 차량을 전량 처분하였고, 해군은 고속정 13척, 공군은 미그-29 30대만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 또는 매각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국방성이 장비를 처리할 때 우선순위로는 계속 사용하느냐, 아니면 대외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인도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6가지 요소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6가지 요소 또한 우리가 통일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약 처리인데요. 서독군이 인수한 탄약은 약 30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련군에게 소요가 있는 12만 4천 톤 정도는 인계해줬고, 나머지 중에서 11만 톤 정도는 동독 소재 방산회사에서 폐기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4억 7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필요하였고, 폐기 작업에는 12,000명 정도의 국정수비대 전역 군인을 활용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군사시설 및 토지인데요. 기지나 병영시설 등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대한 양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후에 연방 국방성의 위탁을 받아서 재무성이 이러한 부지와 시설들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약 6만 5천 동의 주택을 인수를 해서 그 중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연방기관 근무자용 주택으로 공급한다든지 6가지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해군 통합 방안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19년에 발표한 해군 비전 2045에서 해군력 구성 요소로 무기체계, 병력, 지원 시설 등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를 3장에서 제시한 군사력 구성 요소와 독일 군사 통합 사례에서 선정했던 요소들을 기준으로 무용 요소와 유형 요소를 구분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형 요소인데 해군의 비전 설정입니다. 한국 해군은 비전 2045에서 미래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의 목표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해군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 해군의 임무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국가 번영을 보장하고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즉 생존 플러스 번영 플러스 기여로 요약을 하려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제시한 해군 비전 2045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남북한 모두 과도한 지상군 중심의 영적인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 과도기에는 균형된 전략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휘권 인수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해군 통합사령부 설치입니다. 사실 해군 통합 준비 조직은 해군 본부 내에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음엔 국방부 주도로 통합을 전담할 기로 창설될 북부지역 사령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북부지역 예하사령부에 해군 통합 업무를 주도할 북부지역 통합사령부, 물론 가칭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통합 업무를 주도할 전문가를 사전에 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대 인수 및 통합과 관련된 내용인데, 남북한 해군 통합 시에 북한 해군 부대 중에 가장 우선적인 해체 대상은 북한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정치보위부 예하 해군 부대들이며, 통일한국의 전략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 전투부대는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입니다. 북한의 방위산업은 동독과는 다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하계에서부터 핵무기까지 9개의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위를 보이는 그런 분야 중에서 해군과 관련해서는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근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우리의 그 조선 기술과 첨단 전자 기술을 결합시킨다면은 여타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방산 물자의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유형 요소 중에서 먼저 함정 통합입니다. 북한도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한 그런 함정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북한 해군과 한국 해군이 전체 전력 규모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통일 한국의 비전과 대양 해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통일 초기에는 북한 지역 연안과 해안 방어라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일부 수준의 전력은 단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나 유수탄정이나 공기부양 고속정 등은 선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수 대상 함정들을 승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후 함정 폐기라든지 경제성이 없는 함정을 폐기시킨다든지 미래전에서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함정을 인수한다든지 이러한 7가지 정도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임스 파이팅 십5에 제시된 그런 함정들을 대상으로 적용시켰을 때는 일부 호위함이나 공기부양정, 초기함 등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노후된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인수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임스 파이팅 십5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SLBM 발사 시험을 최근에 실시한 심포급 잠수함을 포함해서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함정들은 별도로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통합 대상들은 통일 시기, 통합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병력 통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북한 해군의 병력은 약 6만 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활용하기로 결정한 무기 체계와 무작의 운용이 가능한 병력 등을 종합해서 인수 병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병력 소유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표 8에서 제시한 병력은 통일 당시의 정확한 현실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재산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와 물자의 통합인데, 장비와 물자는 보호품, 수리부속, 운영기자재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북한 함정들이 폐기된다고 본다면 계속 활용 가능한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일 통합 시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장비와 물품의 처리는 이윤 추구보다는 평화적 또는 인도주의적인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탄약 처리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약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병력 감축과 무기 체계의 단일화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북한의 탄약 또한 대부분 폐기되어야 하는데, 폐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불순분자 등에 의한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경계 대책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폐기를 위한 인력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시설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세계적인 병영 집단인 북한은 방대한 토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 통합 작업 시에는 특히 북한의
지하화된 함정 대표는 매우 중요한 통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한 토지와 시설이 군사용으로 불필요하다면 안보 체험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분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 무형 요소로는 군사 통합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다음 두 번째로 통일 한국군의 성격과 군사 통합 근거를 제시해줄 법령을 정비해야 하겠다 하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총 7가지를 무형 요소로 제안을 하였고, 무형 요소로는 적정 수준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 및 토지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서 4가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정문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군사 통합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상세한 논의는 토론자의 코멘트와 질의가 있은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